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 그리고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산이 되는 이유,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 당시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가 전국 곳곳에서 추가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노선을 두고 선거에서 생환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준비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 차례로 연결해 볼 겁니다. 이 서울 송파구 개표소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규탄 시국 선언과 성명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허준원 기자가 부산 선관위 앞에 나가 있습니다. 허 기자, 뒤에 시민들이 보이는군요. 네, 제가 나와 있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오후 들어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참정권 침해를 성토하는 피켓을 들고 재선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9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부산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가 15분 정도 지연되는 등 부실한 선거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밖에 울산과 대구, 경남, 창원 등에서도 집회가 열리는 등 선관위 규탄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된 사건이라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시국 선언과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협의회는 총체적인 무능과 안일한 대처로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한 선관위를 규탄한다며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충북과 제주 지역 시민단체 등도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유권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30 세대들의 분노가 원동력이 된 이번 시위, 대학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내일 시국 선언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홍재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홍 기자, 어느 대학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연세대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예고한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국선언 하루 앞두고 이곳 게시판에는 대자보들이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개인이 붙인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순간이라는 대자보부터 이곳을 보시면요,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대자보도 보입니다. 오늘 이곳 학생들은 투표지 모양의 쪽지에 의견을 적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선거관리 부실을 비판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작성했습니다. 한 사람만 보장되지 못하더라도 이런 시위 행동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꽃이 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전남대 총학생회도 학생총회를 열어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경고와 선관위 비판에 나섰는데요. 전남대를 포함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6개 대학은 내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이번 사태 관련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선관위 개혁 등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연세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민들이 닷새째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도 가보겠습니다. 농성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의료팀과 냉방버스도 대기를 시켰다는데요. 자, 현장에 홍남 기자 나가 있거든요. 자, 홍 기자, 보통 이 퇴근 시간이 되면 사람이 더 몰리더군요. 네, 일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이곳 서울올림픽공원 송파구 개표소에는 인파들이 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직장이나 학교를 마치고 합류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한낮에는 줄어들었던 투표소 봉쇄 농성 참여 인파는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10,000명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개표소 봉쇄 농성 닷새째인 오늘 참여자들은 시위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의료팀을 꾸려 의약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한낮 땡볕에 더위를 식힐 수 있게 냉방 버스도 배치를 했습니다. 시위 참여자 일부에 대해 진보단체 소속 아니냐고 의심하며 한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핸드볼과 펜싱, 당구 등 경기단체 관계자들이 개표소 내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과 서류 등을 반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는 시위대와의 마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경찰은 통행 방해나 소지품 수색이 이뤄져 시위 현장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를 키우는 건 바로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대응입니다. 투표용지 부족도 황당한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 전국 9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처음엔 14곳이라더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선관위가 파악한 것만 14개소에 이르는데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하여 5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해온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숫자입니다. 선거 다음 날 서울 송파와 강남 등 서울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했던 선관위. 이틀 뒤에는 인천과 대구 등 50곳으로 불었습니다. 어젯밤 선관위는 전국 91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북 단양과 정북 익산과 전남 순천 등 10개 시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게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처음 발표에는 누락됐던 서울 양천구의 한 투표소에 가봤습니다. 전체 선거인 수에 비해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용지가 아무래도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미리 받아놨죠. 발표 숫자가 왜 자꾸 바뀌는지 묻자 선관위 관계자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현장 투표록이 확인됐다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선이 돼서 그냥 흐지부지 한 상태로 나라 국정이 운영이 되면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자, 심지어 이 투표용지가 다 떨어져서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이 됐던 투표소 더 있었습니다. 26곳까지 늘어났는데 서울, 인천뿐 아니라 경기, 대구, 부산도 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들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경기 김포시 풍무동 제12투표소로 활용됐던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경기 선관위에 따르면 이 투표소도 선거 마감 20분 전인 오후 5시 40분쯤 투표용지가 동났습니다. 주민 30여 명이 투표용지를 기다리느라 길게는 50분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투표 닷새 만인 어젯밤에야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는 모두 26곳, 지난 5일 발표한 22곳에서 6곳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3곳이 추가로 발견됐고 부산과 대구, 경기도 뒤늦게 투표 중단이 확인됐습니다. 5일 발표 때 포함됐던 인천 연수 투표소 2곳은 대기가 없던 것으로 확인돼 집계 수치에서 빠졌습니다.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당일 부산 북구 투표소는 오후 5시 50분쯤 12명, 대구 동구는 오후 5시 39분쯤 15명이 투표용지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심지어 닷새간 이들 현장에서 투표가 중단됐던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파구 개표소 문제가 터진 뒤 각 투표소마다 전수조사를 한 뒤에야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이 지역 선관위들 뒤늦게 줄줄이 사과문을 내고 있습니다. 자, 야당은 그동안 의도적으로 축소했던 것 아니냐, 선관위 해명 이제 못 믿겠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37분, 어젯밤 8시 51분, 오늘 아침 8시 50분 대구와 경기, 부산 지역 선관위가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냈습니다. 어제 저녁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으로 추가 발표하자 해당 선관위들이 뒤늦은 사과에 나선 겁니다. 부산 선관위는 선거 당시 화명 1동 투표소의 대기 사태를 이제서야 설명하며 사과했고, 경기 지역 선관위는 자료 전수 확인 과정에서 현황 파악이 늦어졌다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지 않아 알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발표를 믿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140곳이라는 선관위의 말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의 신뢰는 파산을 넘어 상장 폐지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초동 발표에 허위와 축소가 있었다며 위법 운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꼼수가 작동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 이런 선관위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그 투표소 내부 CCTV 확보에 나섰고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대상은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를 담당하는 선관위 실무자들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려는 겁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내부 CCTV 영상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소 내부 상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선관위에는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아직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단계는 아니지만 선관위는 최대한 몸을 낮췄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직원들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12명, 경찰 15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결국은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보라고 제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하자 했고.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수사로 의혹을 밝히자며 오늘 당론으로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 촬영 CCTV 등에 대한 증거 보존을 받아줬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오후 3시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투표소를 찾아 투표함을 봉인한 뒤 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1, 2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동시에 다 일치하는 투표소가 전국 12곳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억 9천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선관위는 우연이라며 직접 손으로 작성한 당시 개표 상황표도 공개했습니다. 손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 1동과 2동 관내 사전투표소 투표 결과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후보 3,030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1,440표, 득표수가 같습니다. 광주 전남 10개 지역 관내 사전투표소에서도 민영배 민주당, 이정영 국민의힘 후보가 같은 득표수를 기록했습니다.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5억 9천만 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확률입니다. 일각에서 사전투표 조작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우연의 결과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각 개표 상황표까지 공개하며 수작업으로도 일일이 확인해 부정개표나 조작이 개입할 틈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후보 득표수만 같을 뿐 무효표나 다른 후보 득표율은 다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로또가 된 걸 해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명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민경욱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서울, 경기, 인천의 양당 후보 사전득표 비율이 모두 63대 36이란 이유 등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투표 재검표 등을 진행한 끝에 신빙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선거 관리겠죠.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휴직이 늘고 또 직원을 뽑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이번 선거 전 불필요한 휴직 자제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는데 선거가 있는 올해 휴직자는 181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181명. 지방선거 한 달 전인 지난달 선관위 휴직자 수입니다. 지난해 말 148명이던 휴직자는 한 달 뒤 164명, 지난달 181명으로 5개월 사이 22% 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 선거철 휴직을 자제하라고 중앙선관위가 지침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휴직자 중엔 구시군 선거 실무를 총괄하는 4급도 3명이나 포함됐습니다. 일반 질병, 육아휴직, 해외 동반휴직 등이 휴직 사유였습니다.
선거철마다 휴직이 늘어나는 건 선관위 고질병입니다. 4년 전 속구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대선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3개월 동안 바짝 늘었던 휴직자는 선거 후 줄었고 2024년 총선 때도 지난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선거 직전 휴직자가 늘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줄었습니다. 전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반년 이상 바쁜데 일 힘들다고 휴직하는 행태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으니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도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특별법 발의까지 언급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도 언급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전면 재선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거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이냐고 묻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우리부터 원칙을 이야기하고. 오 시장은 전국 재선거 주장은 장 대표 개인의 정치적 구호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의 총의를 언제 모은 적이 있나요? 그렇죠. 네. 본인이 대표로서 그냥 하는 얘기니까 네. 뭐 그거는 구호로서 네. 기능한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네. 후보 간 격차가 6만 표 이상 벌어졌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락을 바꿀 정도가 아니면 재선거 실시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수백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시의원, 구의원 선거 재선거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됐다며 사전투표제 폐지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와 혁신과의 일체화를 선언했다며 투표할 기회를 줄이자고 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네, 한은 기자, 정치부 남영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선관위요?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네, 전직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요. 이분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살다 처음 본다는 반응부터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때는 없었던 일이에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데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워먹은 격입니다. 투표용지를 적게 찍기 시작한 게 부정선거 논란 신경 쓰면서부터라고 합니다. 혹시 남는 용지가 반출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딱 맞게만 찍자고 해서요. 과거엔 80%를 인쇄했는데 작년 대선은 60%, 이번 지방선거는 50%까지 줄인 건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투표를 못하게 된 희한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 투표용지 부족한 것도 황당한데 오늘 보십시오. 그런 투표소가 몇 곳이나 되는지도 파악을 못해요. 계속 늘어나요, 지금. 네, 아직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체계는 이렇습니다. 투표소에서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에서 또 중앙 선관위로 올라가는데요. 일단 투표용지 부족은 보고 대상조차도 아니었습니다. 1시간 단위로 투표자 수와 투표율 정도만 보고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선거 당일 서울시 선관위는 오전에 송파구 선관위 보고를 받고도 중앙 선관위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늦게 민원 전화를 받고서야 부족 사태를 인지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때는 파악을 해야죠. 눈만 뜨면 선관위 발표가 바뀌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죠. 이틀 뒤인 5일 전수조사 결과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젯밤엔 또 늘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고 체계가 아직도 좀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지역선관위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는 있는데요. 투표소 현장 상황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됐던 겁니다. 저희가 뒤늦게 투표용지 부족이 드러난 이 부산선관위 취재를 해봤더니요. 부산선관위가 언제 알았는지 물어봤는데 투표소에 물어봐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보고를 안 한 게 아니라 문제가 될까 봐 뭉갠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조차도요. 추가 조사를 하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총체적 난국인데 이 상황에서
좀 모렴차다는 비판도 나와요. 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선관위가 가족들을 채용시켜서 문매를 맞았었죠. 그때 함께 논란이 됐던 게 왜 선거 때마다 휴직자가 늘어나냐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전에 선관위는 불필요한 휴직은 자제하라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냈지만 이번에도 지난달 기준 181명이 휴직했습니다. 그런데요,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또 더 기가 막힙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물으니 선거철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일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하죠. 과연 셀프 진상조사와 셀프 개혁, 납득할 국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네, 한숨이 나옵니다. 한희 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권도 떠들썩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9박 10일간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환송 행사에 매번 공항을 찾았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빠졌고 잘 오지 않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 옆에 서면서 여러 해석들을 낳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나란히 걸어오는 이재명 대통령. 김 총리와는 활짝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 환송 행사. 늘 오던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대통령 순방 출국길에 정 대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김 총리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의도적인 정 대표 배제 아니냐는 논란에 청와대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을 염두에 두고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확대 해석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국상이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전을 최소화한 거였습니다. 의전 최소화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례적으로 출국 행사 참여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지. 그건 총리실이 알아요. 하지만 정치권에선 어제 여당 지도부를 공개 질책한 대통령의 발언과 연관짓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한 여당 의원은 정 대표를 부르지 않은 건 의도적이며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참석하지 말 것을 어제 저녁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정 대표를 만나기 꺼리는 것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한 친청계 최고위원은 대체불가 대통령을 폭군이자 점생이로 만들다니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이 민주당은 선거 이후 내부 경쟁도 치열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이 진행 중인가 하면 또 반대 진영에선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 밝힌 청원인이 국회 전자청원을 통해 정청래 대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독단적 당 운영 등을 문제 삼으며 백의종군하란 내용입니다. 당 지도부에 대한 친명 의원들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너무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형태로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았나 이런 8월 전당대회 때 심판받지 않을까. 반면 정 대표 지지자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송영길 의원에 대한 징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 의원이 무소속 후보를 옹호하며 해당 행위를 했으니 당원 자격정지 2년 등을 중앙당에 요청했던 겁니다. 당 지도부는 정 대표 책임론에 선을 그었지만 이번 선거라는 게 당대표가 사퇴할 수준의 참패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중진 박지원 의원은 어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해주지 않았느냐.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책임지고 나가야 한다며 정 대표 연임 출마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장동혁 대표 책임론과 퇴진 요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소장파 의원들과 오세훈 시장도 오늘 나섰는데 아직 당내 주류 의원들은 조용하지만 주류에서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보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들이 연 토론회. 장동혁 대표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한 이후에 중도 확장을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었으나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상의 개념이라. 부산에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장동혁 되면 안 되겠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 노선은 실패라며 사실상 퇴진을 압박했습니다. 이미 심리적으로는 리더가 아니에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패배한 선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주류 중진 의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하다. 이게 조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장 대표 사퇴해야 됩니까? 근데 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당 주류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미동도 없고 I have no idea. 겁 나는데 얘기는 못 꺼내겠고. 쉽게 총대 매기는 싫다. 총대 매기도 싫고.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보신 것처럼 폭풍 전야인 국민의힘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선거죠. 관심 중 하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여부인데요. 출마자 3명 생각 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자 김도읍, 정점식, 성희종 의원에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3명 모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비당권파인 김도읍 의원과 중립 성희종 의원은 자산이라며 복당에 우호적이었고, 당권파인 정점식 의원은 당원들 생각을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였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복당도 정권 창출이라는 대승적 차원을 전제로 한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유우파의 굉장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당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오늘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 앞에선 새 의원. 일단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동훈 대표 관계 문제도 세 분 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에 적응하시고 이후에 한 1, 2년 여유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겠다는.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동훈 의원이 보수의 자산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복당은 부담스러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며 원내대표 후보들도 전략이 복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멀쩡히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만취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차량 보닛이 꺾일 정도의 큰 충격이었지만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김채연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택배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옵니다.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쳐 밀려가는 겁니다. 바퀴에선 번쩍 불꽃도 튑니다. 택배 차량은 왼쪽 뒤랑 번호판이 좀 심하게 찌그러집니다. 행인이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자 운전석에서 내리는 30대 남성. 사고 부위를 살펴보는가 싶더니 다시 차에 올라 사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그 순간 순찰차가 맞은편 도로에 도착하고 시민이 가리키는 도주 방향으로 차를 돌려 추적을 시작합니다. 보닛이 찌그러지고 번호판도 떨어진 채 빠르게 달아나는 사고 차량 뒤로 길을 건너는 행인을 피해 순찰차들이 속도를 냅니다. 빨간 신호등도 무시하고 1.2km를 달아났던 승용차는 결국 순찰 차량에 포위당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어서 사고 충격으로 멍한 상태였다고 사고 현장을 떠난 이유를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에 더해 난폭운전 혐의도 추가할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채연입니다. 가수 겸 배우 나나 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나나 모녀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나나 모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황당하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재판부는 나나 모녀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나나가 몸싸움을 벌인 건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며
가해 남성도 범행 당시 저항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남성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성 휴대전화에서 흉기를 소지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검색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했다고 남성을 꾸짖었습니다. 선고 직후 나나는 남성을 향해 한결같은 거짓 진술을 해왔다며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우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야, 차 사고가 크게 난 것 같은데 운전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운전자도 탑승자도 10대 면허가 없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죠. 새벽 1시인데요. 경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합니다. 그 뒤를 경찰차가 뒤쫓습니다. 잠시 뒤 보이시나요? 이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차. 우회전을 하더니 도로가 연석에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안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쳤는데요. 탑승자 5명 모두요,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차도 친구의 아빠 차였다는데요. 열쇠가 꽂혀 있는 걸 보고 몰래 끌고 나왔다고 하네요. 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냉동고에 유골함이라뇨? 이거 무슨 일입니까? 네, 18년 동안 어머니의 유골을 냉동고에 보관한 네.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납골당 CCTV 영상인데요. 누군가 유골함이 든 상자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납골당 계단을 오르는 모습 보이시죠? 두 사람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시간을 좀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남성의 집 냉동고인데요. 지금 보시는 흰색 물체가 바로 유골함입니다. 18년 전 사망한 어머니의 유골인데요. 어머니 사망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다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남성은 뇌경색에 대인 기피증을 앓는 상황이었다는데요. 결국 경찰이 충북에 있는 납골당까지 함께 가서 18년 만에 모친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골함 안치시켜 드리고 좀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실 수 있게 자리를 비켜드렸었어요. 정말 서럽게 많이 우셔서. 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사라졌어요? 네, 그런데 혼자만 사라진 게 아니라 금과 갯돈과 함께 아이고, 네. 사라졌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금은방인데요. 조명이 꺼져 있고요. 접근 금지 안내문도 보입니다. 최근 이 금은방 주인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고소가 들어왔는데요. 금을 맡기면 수익을 내주겠다, 배당금 주겠다는 말에 오래된 단골들이 금이나 갯돈을 맡겼는데요. 피해자가요 100명이나 되고 피해 금액은 2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거리에 아직도 걸려있는 선거 현수막 보셨습니까? 원래 선거 후보자 측이 알아서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니 나 몰라라 합니다. 떼질 않으니 결국 공무원들의 몫이 됐습니다. 현장 카메라 송채은 기자입니다. 이걸 이렇게 줄줄이 달아놨으면 선거 끝난 뒤엔 단쪽에서 떼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 선거 끝나게 되면은 이걸 설치한 그 후보들이 정비를 다 해야 돼요. 지자체에서 떼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잖아요. 그 보전 받으면 당연히 떼야 되는데 보전 비용만 받고 보편적으로 안 떼죠. 그래서 70~80%는 지자체에서 할 거예요. 자르고, 접고, 씻고, 치우는 게 일인 이 선거 현수막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지금 답답했던 게 편해지잖아요. 가슴이 후련하다. 선거 끝나면 단쪽에서 지체 없이 철거하라는 게 법입니다. 선관위도 공문 보냈습니다. 별도로 공문 보낸 지자체도 있습니다. 자발적인 철거 요청입니다. 하지만 알아서 치우는 속도는 더디고 현수막 민원은 들어오니 마음 급한 지자체가 돈과 시간, 사람 따로 들여 대신 뗍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 불편 야기하고 민원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선거 다음 날이라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에도, 나흘 뒤에도, 닷새 뒤에도 여전히 안 뗀 게 적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법상으로 선거 끝나고 뛰는 건 무조건 철거하는 건 안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 같은데 네. 지체 없이 철거하는 지체 없이 철거죠.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자기날 거라는 게 없죠. 선거법 보세 보면은 다음 날까지 철거하는 규칙이 없고 지체 없이 떼야 된다. 빨리 철거하라 이렇게 나와요. 5일 정도 지나서 혹시 지체 있는 거 아니냐? 그 양이 많다 보니까 철거를 했어요. 건물에 단 것도 철거가 원칙입니다. 지체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누구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며칠 동안이 그래서 저희 10일날 걱정합니다. 10일날 저희한테 다 철수합니다. 시민이 생각하는 지체 없이와는 좀 달랐습니다. 선거 끝났는데 왜 안 치냐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거리가 좀 심해가지고. 근데 뭐 전화가 딱히 전화할 데가 없어서 저도 지금 어제도 그랬거든요. 왜 끝났는데 저걸 안 뛰고 있을까. 취재 중 철거가 이뤄진 곳도 많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당선과 낙선 인사가 새로 걸렸습니다. 이 현수막은 13일 동안 걸 수 있습니다. 단쪽이 떼라는 이 원칙이 이번엔 잘 지켜질까요? 이거는 더 잘 안 되죠. 의외로. 13일 넘어가지고 저기 오면은 기동반에서도 철거를 하죠. 현장 카메라 송채은입니다. 세금이나 과태료를 밀린 채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적지 않은데요. 오늘 단속반이 떴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체납 차량들 줄줄이 잡혔는데요.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를 막 통과한 트럭을 갓길에 세웁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입니다. 단속 시작 10분 만에 줄줄이 잡힌 체납 차량들. 과태료 4건에 34만 7,040원이요. 체납액이 최소 수십만 원부터 100만 원이 넘는 차도 있는데 밀린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무직 상태여가지고. 몇 년 전에 아들이 좀 탔거든요. 5년간 체납액이 140만 원 넘는 이 화물차 기사는 체납액을 안 내면 번호판을 떼어야 한다는 경고에 언성부터 높입니다. 아무 데서나 영치하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 과태료를 먼저 손. 내부시고 말래 그런 일이 안 되니까 그걸 하나만 하는 얘기라고. 진짜. 단속 차량엔 체납차를 골라내는 매의눈이 달려 있습니다. 단속차에 설치된 카메라 렌즈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고 그 자리에서 체납 차량을 잡습니다. 서울에서 체납된 자동차세는 391억 원, 교통과태료는 1,925억 원에 이릅니다. 체납이 누적되면 번호판 영치 외에 급여 압류나 면허 정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레미콘 차량들이 멈춰섰습니다.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수도권에서만 8천여 대가 운행을 중단했는데요. 건설 현장은 물론 반도체 공장 건설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레미콘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평소라면 레미콘 차량들이 분주하게 들고 날 곳이 멈춰 있습니다. 65년도 큰돈 갈라. 요 옆에 레미콘들 다 똑같아.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레미콘 공장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한국노총 소속 수도권 레미콘차 기사 약 11,000명 중 8,000명이 업무를 중지했습니다. 파업 여파에 재개발 등 건설 현장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레미콘 운송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른 전체 공정이 멎어버리거나 하게 되면 최종 생산품인 반도체 팹의 가동도 지연되는 거죠. 장기화하면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도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운반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노사 중재를 통해 일부 쟁점에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 주석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 이 북한의 예우는 그야말로 초특급이었습니다. 시 주석 부부 앞에서 사랑의 중국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방북 이틀차 첫 일정으로
북중 관계의 상징인 북중 우이탑에 헌화하고 묵념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우이탑 기념관 내부를 직접 소개합니다. 북중 우이탑은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 전사자를 기리는 곳으로 북중 우호와 혈맹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두 정상은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로 이동해 북중 관계 강의를 참관했고 교정에서 함께 전나무를 심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사시사철 푸른 전나무가 변함없는 북중 우호를 상징한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이탑이 피로 맺은 혈맹의 과거라면 중앙간부학교는 그 관계를 다음 세대와 새 시대 전략 공조로 넘기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어젯밤 김 위원장 부부는 시 주석 부부를 평양체육관에 초대해 중국의 유명 가곡 사랑의 중국 등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 인공기와 오송 풍기를 흔들며 환영을 외치고 중국의 상징 판다곤 팔을 쓴 공연자가 무대 아래에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양국 우호를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화려한 볼거리가 이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연 중간중간 시 주석과 대화하며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준입니다. 뉴요커 출신의 트럼프 미 대통령이 53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뉴욕 닉스의 NBA 결승전 보려고 맨하튼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와 농구 직관에 나선 건 역사상 처음이었는데요. 뉴욕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요커 출신으로 고향 사랑이 각별한 트럼프 대통령. 5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뉴욕 닉스의 NBA 챔피언 결정전을 보기 위해 맨해튼을 찾았습니다. 트럼프는 참모진과 손녀 카이 트럼프와 함께 스위트룸에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경기장 스크린에 트럼프의 모습이 등장하자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뉴욕은 대표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특히 맨해튼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득표율이 17%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방문으로 경호가 대폭 강화된 점도 관객 반응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It was certainly amazing. It was I think mostly cheers. 뉴욕 닉스의 챔피언 결정전 진출로 뉴욕은 지금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데요. 이 경호가 강화되면서 뉴욕 팬들은 경기장에서 약 1km 떨어진 이곳 브라이언트 파크에 모여서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NBA 파이널 경기를 직관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스포츠 사랑과 별개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날 조란맘단인 뉴욕시장도 트럼프와 다른 구역에 앉아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How do I feel? I feel alive. I'm part of the city. We're in the finals. We're gonna win. He's from New York, right? I don't blame him for that. 원정에서 챔피언 결정전 1, 2차전을 모두 이긴 뉴욕 닉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본 첫 홈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간만에 준비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연일 거세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약하다며 푸틴 대통령의 자존심을 긁는 편지를 공개하는가 하면 신나는 음악을 배경으로 러시아 군용 열차를 폭격하는 드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EDM 음악이 울려 퍼지고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타깃을 조준합니다. 열차를 향해 접근하던 영상은 잠시 멈춰선 듯 하더니 이내 충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지 시각 7일 우크라이나군이 무인 드론으로 러시아 군용 열차를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군용 탄약고에 이어 벨고로드주 탄약 창고도 타격했고 코카서스에서 가장 큰 석유 저장 시설도 드론으로 공습했습니다. 러시아의 물류와 방공 시스템을 집중 타격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에만 282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탈환했는데 장거리 드론의 전과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러시아의 공격도 여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주택가에 미사일이 떨어져 민간인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거리는 우리에게 한계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러시아를 북한, 중국에 의존하는 나약한 국가로 묘사하는 등 심리전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연기로 뒤덮인 스튜디오에서 끝까지 방송을 이어간 기상캐스터. 토네이도 경보를 전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킨 건데요. 미국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날씨 예보 방송 중 스튜디오 안이 연기로 뿌옇게 뒤덮이더니 급기야 옷으로 입과 코를 틀어 막기까지 합니다. We just had a fire in the studio, but we got 2 tornado warnings, so we got to keep tracking this and covering this live. 생방송으로 토네이도 특보를 전하던 기상캐스터는 재난 위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며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곧바로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사고로 다친 피해자에게 가는 대신 자신의 차량 파손 상태를 살핍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난 사고인데 주변 시민들이 다친 남성을 돌보는 상황에서도 차량 상태만 챙기는 모습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나무 위에서 커다란 무언가가 뚝 떨어집니다. 자세히 보니 곰 한 마리입니다. 구조대가 펼친 안전망 위로 거대한 곰이 떨어지자 대원 한 명도 충격에 휘청이며 중심을 잃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나무 위에 올라간 곰을 구조하던 과정으로 마취총을 맞은 곰은 무사히 땅으로 내려온 뒤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영국에서 10대 청소년이 전동 바이크를 몰다 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면허도 없이 약물에 취해 사고를 낸 건데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처벌 수위를 두고 현지에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를 낸 뒤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는 운전자. 앞에 멈춘 차량에서 여성이 내리자 그제서야 돌아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난해 5월 영국 북동부에서 18살 남성이 불법 개조된 전동 바이크를 몰다 86살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의 영상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고 대마초까지 복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지만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합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급히 차에서 뛰쳐나옵니다. 아들의 도난 트럭을 GPS로 추적해 직접 찾으러 나선 50대 아버지가 용의자의 총탄에 맞아 숨진 겁니다. 경찰은 30대 용의자를 체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옷 안쪽에 미세한 관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우주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물과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이탈리아 브랜드 프라다가 공개한 차세대 달 탐사용 우주복으로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명품 소비 둔화로 일부 의류업체들이 우주 산업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중국에선 일상에서 로봇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약국, 편의점, 가정집까지 실전 투입돼 있는데 가사도우미 로봇은 시간당 10,000원만 내면 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며 생활은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론 익숙해진 로봇이 내 일자리를 빼앗는 건 아닌지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약국. 약사는 없고 대신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은 진열대로 다가가 약품을 집어든 뒤 자동 포장기계 안에 집어넣습니다. 보관함에 넣어두면 잠시 후 배달기사가 수거해 원하는 장소까지 가져다 줍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약품 주문을 받은 지 약 1분 만에 배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이 로봇은 정식 약품 판매 허가도 받았습니다. 3类的医疗器械经营许可之后就可以开展这个经营活动. 편의점에서도 사람 대신 로봇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음성을 인식해 진열대에 물건을 갖다 주는 방식입니다. 커피 판매점에선 로봇 팔이 컵에 뜨거운 물과 커피를 담아 손님에게 건넵니다. 사람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쇼핑몰 매장에선 가사 도우미 로봇이 빨래를 개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시간당 대여료 11,0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걱정 어린 목소리도 나옵니다. 那之前炒菜的人或者照顾别人的人去哪里了？有可能就是被这个机器人之类的。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편집, 서비스, 디자인 분야 채용 공고가 20% 이상 줄었습니다. 로봇 굴기가 가속화되며 일자리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4박 5일간의 강행군을 마친 엔비디아 CEO 젠슨 황, 곧 다시 돌아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오늘 떠났는데요. 삼겹살, 치킨 친구들의 휴식도 필요하다며 깐부 동맹에 대한 위트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가 다녀간 고깃집과 치킨집은 그야말로 성지가 됐다는데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장우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박 5일) 한국에 머물렀던 젠슨 황 CEO가 출국 직전 인사를 건넵니다. Barbecue pork and fried chicken friends, they need a rest. I'll look forward to come back soon. 4박 5일의 방한 일정을 마친 뒤에도 그가 남긴 흔적은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이른바 삼소회동이 열렸던 고깃집엔 대기줄이 늘어서 있고 테이블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젠슨 황 세트 같은 걸로 시키고 사업 잘 될 것 같고 기분은 되게 좋아요. 황 CEO와 총수들의 사인이 남겨진 테이블은 이렇게 새로운 명소가 됐습니다.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 돼요? 되게 좋아하세요. 그날 드신 게 계란찜이랑 그 열무국수인데 요즘 열무국수가 진짜 한 3배 정도. 2차 치맥 회동이 열렸던 치킨집엔 이미 젠슨 황 사진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이 어느 자리에 앉으셨는지 잘 볼 수 있었거든요. 사진 같이 찍었어요. 황 CEO의 포즈를 따라하고 친필 사인 앞에서 기념사진도 남깁니다.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는 젠슨 황 세트 출시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우림입니다. 걸으면서 기부하고 줌바 댄스로 칼로리도 태우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축제 서울 헬스쇼가 오늘 서울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 주최로 어느새 4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활력으로 가득 찬 축제 첫날 현장 분위기를 김세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러닝머신 위를 달립니다. 1km에 10,000원씩 걸을수록 기부 금액이 늘어갑니다. 기분 짱! 이런 게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저는 2km 뛰었고 2만 원 적립됐어요. 이렇게 기부되는 게 너무 뜻깊고 좋은 것 같아요. 경쾌한 음악에 맞춰 팔과 다리를 힘차게 뻗습니다. 흥에 겨워 함성과 환호가 절로 나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니 운동이 정말 즐거운데요. 전신 운동인 줌바 댄스는 시간당 최대 1000칼로리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클라이밍과 줄넘기도 인기 종목입니다. 잘한다. 일하다가 계속 앉아있다가 몸이 굳어있는데 움직이니까 조금 이제 활력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야외에서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 내일은 제일 어려운 레벨로 해서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도심 속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비롯해 헬스케어 제품, 건강식품 최신 트렌드를 총망라했습니다. 2016 서울 헬스쇼는 오는 11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월드컵 첫 경기까지 이제 사흘. 우리 대표팀 막바지 담금질 중인데요. 내일부터는 비공개 훈련에 들어가 전술짜기에 돌입합니다. 홍명보 호의 공격수 황희찬은 손흥민과 명장면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것도 매경기 명장면을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과 환상적인 호흡을 과시하며 강적 포르투갈 격파에 주역이 됐던 황희찬. 이번에도 한 방을 준비합니다.
장면들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력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 초반 15분만 공개한 대표팀은 내일부턴 아예 훈련장 문을 걸어 잠깁니다. 홍명보 감독은 비공개 훈련을 통해 세부적인 전술 짜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첫 경기 상대 체코는 한 발 앞서 보안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어제까지 일부 훈련을 공개했지만 오늘부터 비공개로 전환한 채 SNS를 통해 일부 영상과 사진만 공개했습니다. 전력이 비슷한 양 팀의 맞대결이 32강 진출의 분수령인 만큼 경기 전부터 신경전과 정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달라라의 카운트다운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사흘 후면 월드컵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환경 변수를 고려한 막바지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과달라라에서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내일은 중북부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저녁까지 인천과 경기, 강원 북부에 비가 올 텐데요.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고 충청 이남은 맑겠습니다. 내일 중북부는 구름이 끼며 기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한낮에 서울 26도로 오늘보다 2도 낮고요. 그 밖에는 대구 30도 등 오늘과 비슷합니다. 내일 충청 이남은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오존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높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소나기가 온 뒤 남은 한 주는 파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심한 더위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